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주제는 바로 탄소 포집, CCS 기술입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CCS 사업 모델을 분석한 프레젠테이션부터 한국의 현주소를 다룬 최신 기사들까지. 이걸 쭉 읽다 보니까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술이 과연 한국의 탄소 중립을 위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수십조 원을 쏟아붓게 될 밑빠진 독이 될 것인가? 정확한 지적이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 바로 그거죠. 한편에서는 아니 이거 없으면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냐는 회의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인 셈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요. CCS라는 이 거대한 기술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지, 그리고 한국이 지금 걸고 있는 이 큰 배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같이 저울질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도박의 판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그냥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더 빨리, 더 많이 늘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또 돈도 엄청 많이 들 것 같은 이 탄소 포집 기술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거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타깝게도 에너지 전환만으로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66%, 그러니까 3분의 2가 여전히 화석연료에서 나와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이미 투자한 설비가 아깝다고 해서 거기에 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탄소 포집 설비를 추가로 단다. 그게 정말 합리적인가요? 그냥 빨리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인 선택 아닐까요? 뭐랄까 그 좌초자산이라는 개념이 어쩌면 기존 산업의 생명을 연장해 주려는 논리로 쓰이는 건 아닌지 좀 의심해 볼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런 비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시멘트나 철강 산업을 한번 보죠. 이 산업들은 단순히 에너지를 태워서 탄소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석회석을 가열하고 철광 속에서 산소를 떼어내는 공정 자체에서 필연적으로 탄소가 배출되거든요. 공정 자체에서요? 네, 이건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IPCC, 그러니까 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있잖아요. 거기서도 경고를 했을 정도예요. 이 CCUS 기술 없이는 전 지구적 탄소 중립 비용이 무려 2배로 뜰 거라고요. 공정에서 나오는 탄소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어떻게든 잡아낼 수밖에 없다.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보죠. 포집, 수송, 저장 이렇게 3단계로 나뉜다고요? 네, 첫 단계는 포집입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만 쏙 골라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방식이 있지만 지금 가장 상용화된 건 암모니아수 같은 화학 흡수제를 쓰는 방식이에요. 이게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 방식이 나중에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 운송과도 연계될 수 있어서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포집한 다음에는 이걸 어딘가로 옮겨야 할 텐데요. 파이프라인으로 옮긴다는 게 말이 쉽지 국내에 그런 인프라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새로 다 깔려면 그 비용과 사회적 갈등은 또 어떻게 감당하죠? 선박은 뭐 더 비현실적으로 들리고요. 맞아요. 그게 바로 수송 단계의 딜레마입니다. 자료에서도 분석하듯이 국내처럼 비교적 가까운 거리는 파이프라인이 가장 효율적이고요. 대륙간 이동처럼 아주 먼 거리는 액화시켜서 선박으로 옮기는 게 유리합니다. 기술적으로는 파이프라인이 훨씬 성숙해 있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 구축 비용과 사회적 합의, 이게 엄청난 과제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장 단계가 제일 궁금해요. 그렇게 모은 탄소는 대체 어디에, 어떻게 가두는 건가요? 영원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건지도 좀 의문이고요. 주로 수명이 다한 폐유전이나 폐가스전, 여기에 다시 주입하거나 아니면 아주 깊은 땅속에 있는 대수층이라는 공간에 영구적으로 저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CCUS 시장의 무려 73%가 석유 회수 증진 기술에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석유 회수 증진이요? 2, 5월? 그게 정확히 뭔가요?
말 그대로 거의 바닥난 낡은 유전에 이산화탄소를 아주 강하게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석 틈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방울의 원유까지 짜내는 기술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기후위기를 막겠다고 모은 탄소를 더 많은 석유를 뽑아내는 데 쓰고 있다는 말인가요? 이건 마치 다이어트를 하려고 샐러드를 시켰는데 그 샐러드로 더 맛있는 피자를 만드는 법을 개발한 셈 아닌가요? 와,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CCS 기술이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이걸 탄소를 주입해서 또 다른 탄소, 즉 석유를 생산하는 위장된 녹색 기술이라고까지 부르죠. 탄소 감출이라는 선한 목표를 위해 태어난 기술이 가장 큰 역설이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마주해야 할 딜레마입니다. 이 기술의 원리랑 또 잠재적인 모순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거대한 기술을 우리의 문제로 한번 가져와 보죠. 자료들을 보니까 한국도 이 CCS라는 배에 거의 올인하는 분위기던데요. 맞습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CCUS 기술로 1,03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겠다. 꽤 야심찬 목표를 세웠어요. 이를 위해 2021년에는 KCCUS 추진단이라는 조직까지 만들었고요. 특히 그레이 수소를 블루 수소로 바꾸는 수소 경제의 핵심 열쇠로 CCS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야심찬 계획의 중심에 바로 동해가스전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모든 기사에서 빠짐없이 언급되더라고요. 네, 바로 그곳이 한국 CCS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해가스전, 한때 한국의 산유국의 꿈을 안겨줬던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2021년에 가스 생산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는데 이제는 그 공간을 한국 최초의 대규모 이산화탄소 저장고로 바꾸려는 변신을 꾀하고 있는 거죠. 기존의 가스를 뽑아 올리던 시설하고 파이프라인을 역으로 활용해서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과거의 자원 생산 기지가 미래의 탄소 저장 기지로 바뀐다니 정말 상징적이네요. 총 2조 9천억 원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탄소를 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물론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미래 산업과 집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LNG를 개질해서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전부 포집해서 동해가스전에 저장하면 블루수소. 네, 탄소 배출 없는 블루수소 생산이 가능해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EU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 때문에 수출에 비상이 걸린 철강 산업이에요. 철강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처리할 가장 유력한 해법으로도 이 동해가스전이 꼽히고 있습니다. 정두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빠르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다들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맞아요. SK-ENS는 동티모르의 바이오온당 가스전을 CCS 기지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말레이시아, 미국, 호주에서 사업 기회를 찾고 있죠. 삼성 이에니아도 말레이시아와 협력하고 있고요. 왜 다들 동남아시아나 호주로 가는 걸까요? 이건 결국 한국에는 저장할 곳이 동해가스전 말고는 마땅치 않다는 방증 아닐까요? 이게 바로 탄소 수출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한국은 지질학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대규모로 또 안정적으로 저장할 만한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배출한 탄소를 포집해서 다른 나라로 가져가 저장하는 이른바 탄소 수출 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이미 호주,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과 정부 차원에서 협약을 논의하고 있어요. 바야흐로 국경을 넘나드는 탄소 비즈니스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계획은 정말 거창한데 결국 문제는 돈 아닐까요? 자료들을 보니 이 기술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와, 역시 핵심을 짚으시네요. CCS 상용화의 가장 큰 장벽은 단연 경제성입니다. 전체 비용의 75%를 포직 비용이 차지하는데요. 이 비용이 산업별로 천차만별이에요. 암모니아나 에탄올 공장처럼 비교적 순도 높은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곳은 톤당 한 15에서 25달러로 저렴하지만요. 시멘트 공장은 100달러 이상, 철강 공장도 100달러 가까이, 발전소는 120달러까지 포집 단가가 치솟습니다. 그 정도 비용이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도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겠는데요. 아니, 이익을 내기도 바쁜데 돈을 써가면서 탄소를 처리하려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탄소세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같은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이 없으면 사실상 상용화가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한 자료에서는 시멘트의 경우 1톤 생산당 약 7만 원, 철광은 10만 원 정도의 탄소세 보조가 있어야 기업들이 CCS 설비에 투자할 유인이 생길 거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어요.
저장 비용 역시 육상이 해상보다, 기존 유가스전을 활용하는 것이 새로 땅을 파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그런데 당신께서 보내주신 최근 기사들을 보니까 상황이 이런 이론적인 분석보다 훨씬 더 비관적인 것 같아요. 한국 CCS의 심장이라는 동해가스전 사업부터 빨간불이 켜졌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2조 9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동해가스전 사업이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발이 묶여 있어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정부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치권의 시각도 완전히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심지어 여당 일각에서도 한국 여건상 탄소를 땅에 묻는 CCS는 어렵다. 이러면서 차라리 포집한 탄소를 다른 유용한 물질로 바꾸는 CCU 기술에 집중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CS냐 CCU냐를 두고 노선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는 셈이죠. 업계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상당한 것 같았어요. 한 기사에 나온 석유업계 전문가의 익명 인터뷰가 인상 깊었는데요. 총 사업비 2조 9천억 원 중에 민간에서 2조 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더라고요. 네, 그 인터뷰는 업계의 불안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시민단체 플랜 1.5 같은 곳에서는 이미 정부의 2030 CCS 감축 목표는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주장하기도 했고요. 기술적 가능성과는 별개로 막대한 비용과 정치적, 사회적 합의라는 거대한 산이 CCS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 가장 애가 타는 건 분리수소를 생산해서 수소 경제를 이끌어가려던 기업들이겠네요. CCS 프로젝트가 좌초되면 분리수소 생산 계획도 전부 불거품이 되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분리수소는 CCS를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CCS가 멈추면 분리수소도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사업이 어그러지는 것을 넘어서요, 한국의 수소경제 로드맵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CCS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꼭 필요한 다리 같은 존재지만 그 다리를 놓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엄청나서 모두가 주저하고 있는 상황, 딱 그렇게 느껴지네요. 특히 한국은 동해가스전이라는 구체적인 설계도까지 그려놨는데 정작 공사를 시작할 돈과 합의가 부족해서 첫 삽도 못 두고 표류할 위기에 처했군요. 문이 열려 있지만 경제성과 사회적 합의라는 더 높은 문턱을 넘어야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처럼 장밋빛 전망과 차가운 현실이 공존하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부분이 바로 CCS 기술이 석유 회수 증진, EOR에 널리 쓰인다는 점이었잖아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탄소를 땅에 묻는데 그 기술이 역설적으로 더 많은 화석연료를 채우라는 데 쓰이고 있다는 이 모순?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가 이것뿐이라면 우리는 이 모순을 감수해야 할까요? 탄소 감축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라면 그 과정에 담긴 이런 불편한 진실쯤은 눈 감아줘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